나는 항상 가족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셨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었다. 너는 아직 어려서 너는 우리처럼 되지 마. 그런 말들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하지만 그날 그 빌어먹을 가족 만찬에서 모든 게 폭발했다. 나는 28살, 이미 독립한 직장인인데 부모님은 나를 아이들 테이블에 앉히라고 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 거지? 그날부터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되찾는 거였다. 내 이름은 김민지.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한다. 월급은 적지만 나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하다. 부모님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한 미술학원 원장. 동생 지훈은 그들의 자랑거리,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은 해외 유학 중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 반항 좀 했고 대학은 평범한 곳 나왔다. 그게 죄인가? 부모님 눈엔 내가 항상 부족해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가족 모임에서 나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촌들이 칭찬받을 때 나는 민지는 좀 더 노력해야 해 라는 말만 들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동생은 비싼 장난감, 나는 헌 옷처럼 느껴지는 책 한 권, 너는 이해할 나이잖아 라고 하시면서. 이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이해하지 않았다. 그냥 참았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만찬 초대가 왔다. 이번 주말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 만찬 할 거야. 꼭 와라.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기뻤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지 싶었다.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단장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테이블이 펼쳐져 있었다. 부모님, 동생, 삼촌 내외, 사촌들. 모두 웃으며 인사했다. 민지 왔어. 자, 여기 앉아. 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메인 테이블이 아니었다. 구석에 작은 테이블, 색색깔 풍선과 장난감이 놓인 아이들 테이블. 아이들 테이블, 내가 물었다. 응, 너 아직 젊으니까 아이들과 같이 앉아. 재미있을 거야.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어. 사촌 아이들은 10살 미만인데 나보고 거기 앉으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창피함이 밀려왔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네, 알겠어요 하고 앉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왜 나만? 동생 지훈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아버지와 사업 얘기 나누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색연필 들고 그림이나 그리라는 거야? 식사가 시작됐다. 메인 테이블에선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내 테이블에선 아이들이 소란 피우는 소리. 한 아이가 섰니? 왜 여기 앉아? 어른 아니야? 라고 물었다. 그 말에 내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얼마나 참았던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은 나를 사립학교 보내지 않았다. 너는 공립으로 충분해. 동생은 보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어라 하시면서. 나는 아르바이트 뛰며 공부했다. 졸업 후 취업할 때도 그 회사. 좀 더 좋은 데 알아봐 라고만 하셨다. 항상 비교, 항상 부족.
그 만찬이 변곡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부모님께 메시지 보냈다. 어제 일로 상처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답이 왔다. 너 과민해.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재미? 그게 재미라고. 나는 화가 나서 전화했다. 재미 아니에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머니가 우식했다. 민지야, 너는 항상 그렇게 예민해. 가족끼리 왜 그래? 그 대화 후 나는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동생 생일, 부모님 기념일 모두 피했다. 처음엔 부모님께서 왜 안 와? 하시며 연락했다. 나는 바빠요로 대답했다. 속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아이 취급하니 이제 진짜 아이처럼 굴지 않을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었다.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했다. 운동, 독서, 승진 준비.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그 만찬 장면이 떠올랐다. 아이들 테이블에 앉은 나, 웃는 가족들. 왜 나는 항상 아웃사이더인가? 어린 시절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사실 나는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입양된 아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건 15살 때였다. 우연히 서랍에서 입양 서류를 봤다. 부모님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키웠으니까 우리 자식이지라고만. 하지만 행동으로 느껴졌다. 동생은 혈연, 나는 아니니까. 그 비밀 후 내 삶은 더 복잡해졌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할 때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 가족은 진짜 가족일까 생각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동생만 특별히 대할까? 어머니 생일에 나는 비싼 선물을 샀다. 엄마, 이거 좋아하세요? 했더니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지훈이는 더 좋은 거 보냈네.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아팠다. 항상 비교. 시간이 지나 나는 독립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명절 때마다 집에 와라 연락. 갔더니 또 사촌들 앞에서 민지는 아직 결혼 안 했어? 빨리 해야지 하시면서. 나는 제 일에 신경 쓰세요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왜? 습관이었으니까. 그 만찬 전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연애도 실패. 가족이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대에 설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이들 테이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가족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오랜만에.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먼저 동생에게 연락했다. 지훈아, 너는 항상 부모님 사랑받았지? 나는 어때? 지훈은 누나, 왜 그래? 부모님 사랑하시잖아. 사랑. 나를 아이 취급하는 게 사랑이야. 지훈은 놀랐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만찬 이야기를 했다. 지훈은 그건 장난이었을 거야 했다. 장난.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그 후 나는 가족 그룹 채팅에서 나왔다.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엔 걱정 메시지 왔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삶을 재정비했다. 새 직장 알아보고 취미 클래스 등록.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났다. 민지, 요즘 밝아 보인다 친구들이 말했다. 맞아, 자유로웠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 밀려왔다. 가족 없이 사는 게 이토록 힘들 줄이야. 부모님 생각이 났다. 어릴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던 어머니.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 사랑은 있었는데 왜 왜곡됐을까? 입양 비밀 때문일까? 나는 그 서류를 다시 생각했다. 왜 숨겼을까? 솔직히 말했으면 더 가까워졌을 텐데. 6개월 후 부모님 집 앞에 갔다.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동생이 온 모양이다. 나는 돌아왔다. 나는 필요 없나 봐 생각했다. 그날 복수 계획을 세웠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진실의 폭로. 다음 가족 모임에서 모든 걸 밝히자. 크리스마스였다. 모두 모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들어갔다. 오랜만이에요. 부모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식사 중 나는 말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어요. 모두가 쳐다봤다. 저는 입양됐어요. 왜 숨기셨어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민지야 했다. 나는 계속했다. 그 때문에 저를 차별하신 거예요? 만찬 때 아이들 테이블,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냈다. 가족을 망치려는 거냐? 망친 건 부모님이에요. 저를 항상 무시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사촌들이 웅성거렸다. 동생이 누나, 그만해 했다. 나는 너는 몰라. 너는 사랑받았으니까 하고 나왔다. 그날 이후 가족은 분열됐다. 부모님은 건강이 나빠지셨다. 동생은 중간에서 고생했다. 나는 후회했다. 하지만 후퇴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자유다. 폭로 후 내 삶은 바뀌었다. 회사에서 집중력이 생겼다. 승진 제의가 왔다. 민지 씨, 잘하고 있어요. 상사의 칭찬이 처음으로 기뻤다. 친구들도 너 변했어 했다. 맞아, 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가족과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 부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 동생 전화였다. 누나, 엄마가 쓰러지셨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침대 옆에서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민지 왔어. 약한 목소리. 나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우리가 더 미안해.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입양은 내가 2살 때였어. 우리가 불임이라 어머니 이야기. 동생 임신 후 죄책감에 나를 더 엄하게 대했다고. 내가 더 잘되길 바랐어. 기회가 됐다. 하지만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었다. 아버지가 내가 상처받을까 봐했다. 상처. 이미 받았는데. 병원에서 나와 나는 생각했다. 용서할까?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상처는 깊었다. 만찬, 어린 시절, 모든 게 떠올랐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가족 트라우마라고. 상담사 말이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복수는 자신을 아프게 해요. 이 맞아. 나도 아팠다. 시간이 흘러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명절에 가끔 갔다. 민지야, 앉아. 메인 테이블이었다. 하지만 어색했다. 동생과는 가까워졌다. 누나, 미안해.
나도 몰랐어. 지훈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했다. 부모님도 후회하셔. 알아. 하지만 나는 내 삶 살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했다. 상금으로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나는 외쳤다. 나는 자유야. 그 순간 진짜 해방됐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과거를 놓자.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만찬이 나온다. 아이들 테이블에 앉은 나 깨어나면 눈물이 난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고통이기도 하다. 회복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 동료, 수호. 민지, 너 강한 사람 같아. 그의 말에 끌렸다. 데이트 시작.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자랑스러워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부모님과도 만남이 늘었다. 민지야, 결혼 생각은? 어머니 물음. 천천히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 때문에 늦었어 생각. 그래도 용서하려 노력했다. 아버지 생일에 선물했다. 아빠,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눈물 지섰다. 고맙다, 딸아. 하지만 깊은 상처는 남아. 친구 결혼식에서 가족 사진 찍을 때 나는 어색했다. 나는 진짜 가족일까?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상담 계속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 말. 1년 후, 수호와 결혼 이야기.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기뻐하셨다. 축하해, 민지야. 하지만 동생 결혼식 때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할게요 했다. 부모님은 이해하셨다. 결혼식 날 가족이 모였다. 아이들 테이블은 없었다. 모두 메인 테이블.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돼 했다. 그 말에 나는 울었다. 고마워요. 삶은 계속된다. 이제 나는 엄마가 됐다. 내 아이에게 나는 절대 차별하지 않을 거다. 그게 내 복수다. 과거를 바꾸는 거? 아이를 안고 나는 생각한다. 가족이란 뭐지? 사랑인가, 고통인가? 어쩌면 둘 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다. 내 방식으로 사는 거? 그 만찬은 영원히 기억될 테지만 이제는 교훈이다. 너 자신을 사랑해. 그게 답이다. 출산 후 삶이 바빠졌다. 아이 울음, 수호의 도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러 오셨다. 민지야, 피곤할 텐데 어머니가 이유식 만들며 말했다. 처음으로 감사했다. 엄마, 고마워요. 관계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다. 아이가 자라며 엄마, 왜 할머니는 물을까 봐. 나는 솔직히 말할 거다. 숨기지 않을 거야. 회사 복귀. 승진했다. 민지 팀장님 소리. 자랑스럽다. 동생 지훈도 돌아왔다. 누나, 축하해. 우리는 가족처럼 지낸다. 시간이 더 흘렀다. 아이 학교 행사, 부모님 오셨다. 모두 함께. 우리 가족 사진. 이제는 자연스럽다. 하지만 심장 깊숙이 상처는 있다. 만찬 기억. 그게 나를 만들었다. 강하게. 수호와의 결혼 생활. 행복하다. 민지, 사랑해. 이 그의 말에 나는 안정된다. 가족의 빈자리를 채운다. 부모님 건강 체크. 아빠, 병원 가세요. 걱정한다.
이제 롤즈 리버스. 아이 생일 파티. 모두 모였다. 아이들 테이블. 없다. 모두 함께. 웃음소리. 나는 생각한다. 용서가 복수였다. 하시려면 하세요. 결국 삶은 계속된다. 가족은 불완전하지만 내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 당신의 가족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나요? 그게 내 마지막 생각.